안녕하세요. 돈을 부르는 TV의 자길지입니다. 저희 제목이 돈을 부르는 TV.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이 될 만한 걸 콕콕 집어서 이렇게 하나씩 날리 드려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도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상기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상기 신도시 일전에 다뤘었는데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제가 구상한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알게 될까 합니다. 사실 수년에 걸쳐서 이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조그마한 거 잡아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못 잡아가지고 있고 아주 속상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말 젊은 분들은 어떻게 얘기 들어보면은 이걸 서울에 내 집은 어디 있으며 정말 내 집이 돌아올 수 있을까? 너무 비싸기도 하고 완전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보는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집이 있으니까 또 아니면은 부동산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다급한 건 없다만 또 자식들을 또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이런 걸 좀 다뤄야 되겠다. 방송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나름대로의 저는 현장을 직접 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다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신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입지는 하남, 교산, 하남 교산이 최고 좋다. 이렇게 상기 신도시 중에서요. 정부가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조기 분양을 지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벌써 내년에 해봤자 몇 개월이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지로 보면 하남 교산이 제일 낫습니다. 사실은 이게 분당 가기 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송파 위례 쪽 위에 있으니까요. 상당히 좋고 당첨 확률은 사실은 떨어진다고 보죠. 규모가 작고 하남 교산은 약 32,000 가구 정도 이렇게 내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규모로 보면은 당첨 확률도 높고 이 규모로 보면 남양주 왕숙지구인데 그거는 다산 신도시 인근에 있는데 사실은 그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한 66,000세대가 들어올 거로 보고 있죠. 그리고 고양 창릉 지구가 한 38,000세대인데 그러게 삼송 이렇게 그쪽이니까 운영 그쪽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 서울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단지 요 세 개의 지구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인천, 계양, 하고 부천 내장지구는 사실은 이거는 규모도 작을 뿐더러 제가 보는 게 이제 입지가 아닙니다. 요거는 제껴버리고요. 30대의 기회의 땅 되나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약 통장 납입 금액부터 늘려라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그래서 이걸 자세히 해보면 이게 전부 다 경기도에 속하지 않습니까? 보다시피 고양에 있고 남양주 쪽에 있고 하남 쪽에 있으니까 하남 쪽에 거산지구를 받으려면 아파트를 받으려면 하남 쪽에 거주 2년이 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1순위. 그것도 1순위로 오래된 통장이 하남에 거주가 되어 있어야 1순위 받는다는 얘기. 서울에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2순위, 3순위로 떨어지죠. 그래서 받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엄청나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몰래. 그러니까 2년이 돼야만이 이 자격증을 받을 1순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통장을 1순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내년, 내후년에 정도 받으려고 하면은 벌써 지금이라도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옮기지 않으면은 벌써 서울에서 가지고 경쟁률이 너무 세가지고 2순위, 3순위 넘어온다면은 이거는 하나마나이겠습니까? 이게 기껏 해봤자 32,000세대고 38,000세대, 66,000세대, 이거 몇 세대 됩니까? 사실은 벌떼같이 달려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 34평형을 기준을 잡아보면 이 세안계진 지역을,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 34평형, 전에 32평형이죠. 34평형 정도는 되면은 아마 분양 가격은 매덕 안 합니다. 그러나 뚜껑 열고 보면은 사기는 힘들어집니다. 10매덕씩 올라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받든지 받아내든지 아니면은 제2차적으로 딱지를 사가지고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고향 창릉하고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세대수도 많지만 경기도에 이렇게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분양 가격은 뭐 지금 노가 얘기로는 한 5억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이렇게 해볼 때 예측을 해볼 때 한 10억 정도 가까이 나올 겁니다.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나올 거로 보는데 10억 정도를 제가 봅니다. 사실은 고향 창릉 정도로. 왜냐면 그 삼성지구를 이렇게 역세권을 보니까요. 한 8억 몇 천만 원 지금 34평짜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약 한 8억 몇 천만 원에서 한 10억 정도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봅니다. 요 지역을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희 노하우인데요. 꼭 아파트를 받아야 됩니까? 젊은 친구들은 전부 아파트만 대시하는데 아파트만 받는 거는 조금 쉽지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땅으로 가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땅을 좋아합니다. 땅을 또 굉장히 많고 많이 또 주거니 받거니 많이 했었는데 자 여기는 일반 우리 아파트 수준 10억 이내 가지고 대시를 할 수 있는 거는 상가주택지가 있고 다가구 주택지가 있고 전용 주거지가. 그래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는 전용 주거지 아닙니까? 전용 아파트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 사는 아파트니까 한 10억짜리 무리를 해서 들어가겠죠. 자기 돈 매덕 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은행 돈 안고 하는데 제가 요거하고 비슷한 걸 한번 계산을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하고 약 8억 정도. 그러면 요걸 전용 주거지를 한 다음에 약 한 80평짜리를 이렇게 한번 분양을 받으면요. 그 인근하고 최근에 토경구에서 분양인 걸 전용 주거지를 이렇게 분포를 내보면 약 한 300 몇십만 원에서 500만 원 평당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입찰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가주택지하고 다가구 주택 이런 거는 좀 경쟁률이 센데 전용 주거지는 사실은 입지가 산 밑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입지는 뛰어난데 한 사람 세를 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구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도 경쟁률도 없고 가격이 좀 쌉니다. 그리고 아마 비싸봤자 제가 보는 현재는 평당 전용 주거지 한 600만 원 안쪽입니다. 평당. 그럼 80평 해보세요. 80평이면 집 잘 나옵니다. 한 50평 짓기를 참 좋습니다. 그럼 50평 지어놓으면 아파트 40몇 평, 50평 사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땅에다가. 그러면은, 자, 80평에 600만 평당 600만 같으면 약 한 5억 미만 아닙니까? 사실은 5억 미만 땅값. 그리고 건축비. 여러분들이 지금 다녀보면은 건축비 매장하고 전체 다 가서 알아보면은 전에는 뭐 350만 원, 4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약 잘 지려면 600만 원,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 550만 원 하면 아마 충분합니다. 그럼 싸게 해가지고 500만 원서 해가지고 50평 동 5원이 25, 2억 5천만 원입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종행하고 뭐 하고 뭐 해도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3억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그 땅값이 제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5억 아닙니까? 건축비가 3억. 8억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 8억에 가까이에 이 분양 받기 힘드니까 막 딱지를 사든 어떻게 하든지 뭐 해보면 8억짜리를 보면은 요걸 단독주택을 8억짜리로 내 집을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한다면은 이게 더 쉽게 진입하고 경쟁을 피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상계 신도시를 타겟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먼저
아파트 그 지역에 그러니까 고용 창릉인 것도 창릉지구 그 설계도라든지 모든 걸 전부 다 먼저 파악해가지고 계획도를 파악해가지고 어느 지역 어떤 부록에 몇 번지가 땅을 지었을 때 형이라든지 또 건축을 했을 때 그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좋은지를 이제 면밀하게 따져야 되겠죠. 그것도 해보는 거는 또 좋은 게 있습니다. 그 가설계를 내주는 설계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또 의뢰를 하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니면 그 도면을 놓고 요 땅은 지금 형은 이렇게 되고 또 아니면 딴 옆집을 이렇게 지었을 때 이렇게 빚기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전부 다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땅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차후에 또 더 디테일하게 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